이번 편 도도다카토라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해전에서 주구장창 패전을 이어나간 일본의 수군대장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무력과 지략이 뛰어난 장수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일반 사병부터 시작해 많은 주군을 갈아타며 녹봉 80여 석 정도의 무장에서 다시 2만 석 규모의 소형주로 그리고 마지막엔 32만 석 규모의 대다이묘가 된 도도다카토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세를 따라 수없이 주군을 바꾸어 섬긴 인물로 평생 주군을 10명이나 갈아 모셨으며 주군을 7번 바꾸지 않는다면 무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섬겼던 주군 아래에서는 성실히 일했고 주군의 뒤통수를 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국시대였다고 해도 주군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했다면 10중 8구 매장 당하거나 새 주군을 섬긴다 해도 대우를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철저한 실력주의자였으며 충해 대신 실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190cm로 그 시대뿐 아니라 현대 기준으로도 굉장한 거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젖으로 부족해 여러 여인들의 젖을 얻어먹고 자랐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오우미에서 태어나 형과 함께 이름 없는 일반 병사로 아자이 나가마사 밑으로 들어갔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 남편이었던 아자이 나가마사를 따라 여러 전투에 참여했고 도도다카토라는 아네가와 전투에도 참여하며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로 상경한 이후 자신의 권위를 확립함과 동시에 자신의 편과 적을 구분하기 위해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교토로 오라는 명을 내렸는데 에치젠의 아사쿠라 요시카게는 오다 노부나가의 명을 무시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사쿠라 요시카게를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매제 가문인 아자이 가문과 아사쿠라 가문은 혈맹관계였기 때문에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자이 나가마사가 여동생 오이치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과 함께 아사쿠라를 공격할 것으로 믿고 아사쿠라를 함께 공격하자고 했으나 아자이 나가마사는 제안을 받고 고심한 끝에 아사쿠라를 공격하는 대신 노부나가의 배후를 공격합니다. 아자이 나가마사의 배신으로 오다 노부나가는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34,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자이 가문의 영토인 오다니성까지 진격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아자이 나가마사는 군사의 수는 적었지만 오히려 오다 노부나가의 13단 진 중에 11단의 진을 격파하고 시바타 가스이에 히데요시 등의 이름난 장수들을 패배시키며 강군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여기에서 무명의 일반 병사 도도다카토라가 큰 전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사쿠라를 격파한 이에야스 본대가 노부나가와 함께 협공하면서 아자이 가문은 패배하게 되고 패배한 아자이 가문은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도다카토라는 아자이 나가마사에 가신 야마시타와 싸움이 붙어 야마시타를 죽이고 아자이 가문을 떠나서 아치지 가문에 잠시 있다가 떠돌이 무사론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아자이 가문 역시 오다 노부나가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의 휘하에 있던 이소노 가문을 거쳐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인 오다 노부즈미 밑에 있었는데 노부즈미는 다카토라를 싫어해 큰 공적을 세워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오다 가문을 벗어나 다시 떠돌이 낭인이 되었다가 히데요시의 동생 히데나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도도다카토라는 우수한 무장이었고 지략도 뛰어났지만 평생 20개가 넘는 성을 쌓은 축성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축성 오타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히데요시는 새롭게 받은 영지 오우미에다가 나가하마성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도다카토라는 축성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나가하마성 축성에 관여합니다. 히데나가의 밑에서 주코쿠 정벌과 시바타 가스이에와 싸운 시즈가타케 전투에 참여하면서 뛰어난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2,000석이 가중되었고 나중에 히데요시로부터 5,000석을 더 받아 1만석의 다이묘로 승진하게 됩니다. 도도다카토라는 소탈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젊을 적 낭인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배고픔에 어느 떡집에서 무전 취식을 했는데 떡집 주인은 오히려 노자를 주면서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도도다카토라는 다이묘가 된 뒤 그 집을 찾아가 떡값을 후하게 치렀다는 일화도 있고 다이묘가 된 이후
도미를 대접받은 자리에서 출세를 하니 이런 진미도 먹을 수 있다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평민이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던 도미의 감격한 것은 젊은 날 도도 다카토라의 고생이 그만큼 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585년에는 사이카 공격에서 도도 다카토라는 히데요시에게 직접 명령을 받아 사이카의 수장인 스즈키 시게오키를 모략을 사용해 자결로 몰고 갑니다. 시마즈 가문을 정벌하는 규슈 정벌에도 종군에서 기존 1만석에서 2만석이 되고 히데요시의 청거로 사도 노카미가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동생 히데나가가 죽자 그의 조카이자 그때까지는 히데요시의 후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스구를 주군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계속 줄을 갈아타던 도도 다카토라는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일반 사병에서 다이묘까지 성장한 도도 다카토라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스구를 대신해 임진왜란에 군을 이끌고 출정하면서 수군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세술의 달인인 도도 다카토라 인생의 최대의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도도 다카토라가 만난 최악의 숙적인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난 뒤 모든 전투에서 참패했는데 일본 수군의 첫 패배였던 오포해전 당시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오포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이룬 전승신화의 첫 승전이기도 했지만 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군 및 조선 수군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남쪽 바다를 장악한 일본 수군이 거제도 쪽으로 진출하자 원균은 전선과 무기들을 수장시키고 거느리고 있던 수군 1만 명을 해산시킵니다. 원균은 남해안 앞바다에 머물러 있다가 육지로 피할 예정이었지만 전라도와 충청도로 가는 해로의 목줄인 오포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이순신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의 함대를 이끌고 원균의 경상 우수영과 합류하였고 총지휘는 이순신 장군이 맡아 도도 다카토라의 배 50척 중 26척을 침몰시킵니다. 도도 다카토라의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스구는 후손이 없었던 히데요시의 조카로 관백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았지만 친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나면서 위기에 몰렸고 처신을 잘못해 1595년 할복 명령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히데스구가 처형당하자 도도 다카토라는 고야산으로 출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소환에 응하게 되고 이런 처세술 덕분인지 5만석을 가증받아 7만석의 다이묘로 승진하였습니다. 이때 히데요시로부터 니혼마루라는 군함을 받아 1597년 정유재란 때 다시 일본 수군을 이끌게 됩니다. 도도 다카토라가 수군 지휘에 완전히 무능했던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잠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원균으로 바뀌었을 때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면서 큰 전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전공을 세운 도도 다카토라도 이순신 장군을 상대로는 도저히 승리를 거둘 재간이 없었습니다. 전남 진도 인근 해협인 울돌목은 울면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물살이 거세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수군대장이었던 도도 다카토라의 133척의 외선은 13척의 조선 수군을 격파하기 위해 이곳 울들목으로 진격했는데 일본군은 손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투에서 박살이 났고 수군대장이었던 도도 다카토라는 몸에 화살까지 맞는 부상을 당하고 퇴각했습니다. 안전한 후방에 있었던 총대장 도도 다카토라가 화살을 맞았다는 건 일본 함대의 전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대전한 모든 일본 장수들이 패전을 했기 때문인지 도도 다카토라는 일본으로 귀국한 후 1만석이 가증된 8만석의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도도 다카토라는 이제 대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판단을 하고 재빨리 도쿠가와 측으로 붙습니다. 재빨리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접근한 것에 대해 여러 다이묘가 비난했지만 자기 입장이 명확하지 않는 자야말로 만일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의 패배 이후 운이 급격히 안 좋아졌는지 일본에서도 강한 상대만을 만나게 되는데 세키가하라 전투 때는
전투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오타니 요시츠구와 싸우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와키자카 야스하로 등을 배신하게 만든 공으로 이에야스로부터 20만 석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된 후에도 막부의 중심이 되어 도쿠가와를 대대로 모신 후다이 다이묘가 아님에도 후다이 다이묘 대우를 받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는 오사카 전투 때에도 역시 강한 상대인 조소캅의 모리치카와 모리카츠나가 와붙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지만 전투에는 승리해서 32만 석의 대형주가 되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오사카 전투에서 공을 세운 다카토라에게 국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카토라의 손을 빌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쿠가와가에 가신 대부분은 주군을 여러 차례 바꾼 다카토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에야스는 그의 실력과 충성심을 인정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임종 직전에는 도자마 다이묘로서 유일하게 다카토라만이 이에야스 침상 곁에 있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에야스가 죽은 후 이에야스의 아들 쇼군 히데타다를 섬기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딸인 마사코가 조정으로 입궁할 때 반대하는 귀족들에게 마사코님이 입궁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고 어소에서 할복하겠다 라고 말하며 강력히 밀어붙여 새로운 죽은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충성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에도 막부에서는 전투가 일어나면 선봉은 히코네의 이이 가문과 이세의 도도 가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도 가문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도 다카토라가 죽고 훗날 메이지 유신 때 그의 후손들은 결정적 순간에 에도 막부군을 배신하면서 줄을 갈아탔습니다. 1868년 도도 다카토라의 후예인 이세번은 메이지 정부군과 막부군이 싸운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인 토바 후시미 전투에서 형세가 불리해지자 가장 빠르게 막부를 배반하고 조정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사람들 모두 역시 제 조상의 버릇이 어디 가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도도 다카토라는 물론 그의 가문까지 모두 철새 이미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최후의 양심은 있었는지 도도 가문은 메이지 정부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인 동조궁을 공격하라고 명을 내리자 도도 다카토라가 이에야스님께 입은 은혜가 있다며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도 다카토라가 남긴 가훈으로 끝내겠습니다. 침실을 나설 때 오늘은 죽는 날이라고 마음먹어라. 그런 각오가 있다면 어떠한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